혹시 최근에 모든 게 잘 안 풀린다고 느끼신 적 없나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는 자꾸 삐걱거리고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다고 혹은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힘들어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이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거창한 실패나 실수가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관심했던 작은 태도, 바로 그 습관들이 당신의 사람과 돈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오늘 다룰 7가지 습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인생의 지혜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자주 느끼시나요?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고맙습니다라는 예의상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감정이고 마음의 태도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의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서서히 빛을 잃게 됩니다. 일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은 결코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것들을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때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 가게에서 물건을 팔며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퇴근 무렵 나이가 지긋한 동료 한 분이 말없이 제게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비 오는 날 그분이 또다시 제게 우산을 건네주자 제 마음속에선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분은 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치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계속되면 저는 처음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조차 완전히 잊게 될 겁니다. 감사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느껴야 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하는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들이 요즘 좀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과 대화하거나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도움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능에 가깝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인간관계, 친구와 파트너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업에서는 소개와 믿음을 통해 성공을 쌓아가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은 사람들은 이 소중한 관계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결국 당신에게 오려던 돈의 흐름은 점차 끊기게 됩니다. 제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면 당신의 일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형식적인 인사에 그친다면 당신의 일은 곧 끝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이 없는 곳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돈은 마음이 없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울 잠자리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그제서야 우리는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행복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감정을 매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될 겁니다.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은 사람들은 도움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마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신과 멀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져 있을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기꺼이 돕겠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기회도 찾아올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한때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까지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을 향한 사람과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2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습관이라고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돈이 있으면 할 텐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내가 하기엔 너무 늦었어. 어떤가요?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도전을 가로막는 달콤한 독약과 같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사람들은 본래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데 선수입니다. 날씨가 나빠서, 상사가 나를 이해 못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동안 소중한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되고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회는 바로 그 수많은 안 될 이유 너머에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할 수 없는 이유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게를 열 돈은커녕 제품을 만들 재료를 살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멈춰야 할 완벽한 이유로 삼았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돈이 없으면 집 한 구석에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가 제 첫 번째 공장이었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믿을 만한 공급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발이 닳도록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아주 작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자 신기하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번뜩이는 기회가 있어도 그들은 행동하지 않을 이유부터 찾습니다. 분명 실패할 거야. 성공 못하면 남들이 비웃을 텐데 어떻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준비가 되면. 그 결과 그들은 몇 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는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늘 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해도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도 그들은 시도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는 말부터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차 당신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조용히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일은 막히고 성공과 돈으로 향하는 길을 당신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변명 대신 실행할 방법을 항상 찾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부터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은 직후 단기간에 대량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긴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재료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딱 5분만 같이 생각해 봅시다. 놀랍게도 모두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생산 공정의 순서를 바꿔 시간을 단축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은 협력업체의 사정에서 재료를 빌려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조금씩 모두가 아이디어를 보태서 우리는 결국 그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명이란 우리의 두뇌가 창의적으로 작동하기도 전에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만약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적어보세요. 단지 관련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걸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더 알아보는 정말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 길로 이어질 겁니다. 사람과 기회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고,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 왜 할 수 없지? 라는 말을 버리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당신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당신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이렇게 상황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와 돈을 아주 은밀하고 확실하게 밀어내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저는 예전에 진실된 마음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용기. 바로 그 용기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생산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정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큰 문제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명백히 공급업체가 보낸 부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피해자인 척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실수는 온전히 제 잘못입니다.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 정말 뼈아픈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장의 금전적인 손해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그 정직한 태도 덕분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공급업체가 오히려 저희를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회사는 처음 봤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감이라는 가치를 믿고 투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책임이라는 아주 나쁜 태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아무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동료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곁을 조용히 떠나갑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좀벌레처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나만 비난받아야 하지? 다른 사람도 잘못했는데 라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용기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성과는 모두와 함께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공은 혼자 독차지하고 책임은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사람을 과연 누가 진심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용감한 행동이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라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바로 그 신뢰가 사람과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최근에 일이 잘 안 풀린다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적은 없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먼저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된 사람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때로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단번에 녹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숨기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숨기려 할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당신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책임은 가장 먼저 지고 성과는 가장 마지막에 나누겠다고요.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무한한 자산인 신뢰를 쌓게 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아마도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귀로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적이 없으신가요?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거나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로 반박할지 열심히 준비하거나 혹은 대화 중간에 슬쩍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하지요. 저는 사람과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온전히 듣지 않는 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듣는다는 것,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깊이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저는 경영자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직원, 파트너, 고객, 각 분야의 장인들까지 그들 중 예외 없이 제가 진심으로 믿을만 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경청가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귀에 깊게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왜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그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줄 때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을 끊는 순간 그들의 마음의 문은 소리 없이 닫혀버립니다. 둘째,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당신은 상대방이 가져오는 귀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당신보다 경험이 적은 부하 직원의 이야기라고 해서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가볍게 듣고 넘긴다면 당신은 회사를 살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새로운 지식과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온전히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배우는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 겪었던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제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한 사업가 선배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아,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대충 어떤 말씀이신지 감이 오네요. 그러자 그 선배님께서 하던 말을 멈추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끊으면 자네는 평생 지금 자네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 속에서만 살게 될 걸세.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다 마친 후에 마음속으로 3초를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3초의 침묵 동안 저는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더 깊이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혹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는데 종종 그 작은 디테일 안에 말하는 사람의 진짜 감정과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돈과 기회도 결국 경청하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가져오고 그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고 보이지 않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아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로 오직 돈만 쫓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시나요? 아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지요. 저도 젊었을 때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가치를 제공했을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주방에 있는 칼과 같습니다.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리는 하지 않고 그저 날카롭고 비싼 칼만 모으는 데 집중한다면 그 칼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영리하지만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젊은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가치나 고객과의 신뢰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꽤 빨리 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기뻐했죠.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떠나갔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 쉬워집니다. 가짜 진심을 보이며 상대를 현혹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게 됩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그 돈은 썰물처럼 아주 빠르게 당신 곁을 떠나갈 겁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에게 더 큰 기회와 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순서는 절대로 뒤바뀔 수 없습니다. 가치가 먼저고 돈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돈만 쫓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태도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맺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차갑게 돌아섭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의 모든 진정한 관계를 파괴할 겁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당신의 계산적인 태도에 지쳐 떠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떤 제품을 만들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큰 이윤을 남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장 가격을 2배,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고객과 파트너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덕분에 회사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돈만 쫓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눈앞에 있는 훨씬 더 큰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일 당신에게 아주 큰 돈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재투자할 건가요? 아니면 그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데 쓸 건가요? 그 대답이 돈을 대하는 당신의 진짜 태도를 결정할 겁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먼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진심으로 결심한다면 신기하게도 길이 열릴 겁니다.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돈은 당신에게서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만드는 선한 도구로 여긴다면 돈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이제 6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이것은 마치 담배 연기처럼 처음에는 잠시 시원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과 주변 사람들까지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중독과 같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입에 담고 있지는 않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상사는 도대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불평이라는 습관입니다. 저는 예전에 불평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립니다. 매일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당신의 마음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불평은 잠시나마 시원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위안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의 위안 뒤에는 당신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늘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상사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월급이 얼마나 적은지,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끝없이 투덜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대화에 동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많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늘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들의 경력은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불평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대신 조용히 개선할 방법을 찾던 사람들은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불평을 내뱉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 한두 번은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들은 당신을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점차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되고 당신과의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직업적인 기회가 생겼을 때 아무도 불평만 하는 당신을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불평은 사람과 돈을 동시에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독성 습관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평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먼저 행동하세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감정적인 불평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침착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함. 한 번은 회사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재료가 부족해서 공장이 거의 멈출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못합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며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제안했습니다. 저기 다른 공정에 있던 재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정 순서만 잠시 조정하면 일단 급한 물량은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아이디어 하나 덕분에 공장은 다시 가동될 수 있었고 우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불평은 마음속에 쌓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결국 그 쓰레기 더미는 터져나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한 팀과 가정의 분위기 전체를 오염시킬 겁니다. 오늘부터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는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쓰세요. 월급이 적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생각하세요.
상사가 나를 이해 못 해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하세요.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그리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투자와 협력을 끌어당기지만 부정적인 태도는 눈앞에 있는 기회마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불평을 멈추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당신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이것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빠지는 아주 교활한 함정과 같습니다. 바로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본 적 없나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예전 회사에서는 최고 에이스였지. 내가 그때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과거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의지하고 현재의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아주 위험한 독이 됩니다. 저는 어제의 성공으로만 살면 내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트렌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방식,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 한가운데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거센 흐름에 휩쓸려가고 도태되고 말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한 선배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네. 바로 성공이라네. 그때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은 사람을 배우지 않게 만듭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모든 몰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산업 분야도 시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조명기구가 아주 잘 팔렸지만 그 후에는 더 편리한 가전제품으로 그리고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첨단 기술 제품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에 큰 성공을 안겨주었던 그 조명기구에만 계속 매달렸다면 우리 회사는 아마 진작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사람, 그리고 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대화만 해도 영감을 얻고 무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똑같은 과거 이야기, 자신의 옛날 성공담만 늘어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을지 몰라도 곧 지루해지고 피하게 될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고 돈의 흐름은 그들을 비껴가게 될 겁니다. 배움은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것,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배움입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자가 된 후에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젊은 직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이 사장님, 예전 방식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들의 말을 믿고 시도해보면 정말로 업무 효율이 놀랍게 향상되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해봤어. 그거 다시 시도할 필요 없어. 바로 이런 말들이 스스로의 성장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바로 이 열린 태도가 사람과 기회를 모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당신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이 배우는 것을 멈췄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평소라면 만나지 않았을 낯선 분야의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걸음들이 당신의 닫혀있던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할 겁니다. 저는 늘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 돈을 가장 빠르게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는 최고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을 잊는 것부터 시작해 배우기를 멈추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돈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7가지 최악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능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 오늘부터 바꾸기로 굳게 결심한 당신의 다짐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보고 함께 응원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오늘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 전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